20대 초반 이제간 면허를 딴 청춘들의 로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 타고 여행 가는 거죠.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행을 가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대중교통이 아닌 차를 타고 친구들과 가는 여행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 면허를 딴 20대 초반은 자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모님 차를 빌리거나 아니면 오늘의 주인공인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통 렌터카는 이제 간 면허를 딴 19살 또는 20살에게 차를 빌려주지 않죠. 일부 업체들은 보험 때문에 만 26세부터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인 렌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차를 가지고 놀러가고 싶은 젊은 영혼들을 유혹하는 게 있죠. 전연령 렌터카입니다. 사실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부터 골이 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연령 렌터카는 말 그대로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나이 경력 상관없이 차를 렌탈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렌트 회사들에서는 안 해주는 전연령 렌터카,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휴가철이 되면 자동차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전연령 렌터카 사고 조언 글이죠. 제가 전연령에서 렌트를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거 어떡하나요? 뭐 이런 글들이 대부분인데, 보통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다들 몸은 괜찮냐? 안 다쳐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연령 렌터카 사고로 조언을 구하는 글들에 달리는 댓글 반응은 놀랍게도 걱정을 하기보단 차갑고 냉정한 반응들의 연속입니다. 몇 개 살펴보면 앵간히 해먹었네요. 아이고 꼬시라. 고생하세요. 크크크크크. 네티즌들은 왜 그렇게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전연령 렌터카의 허점은 바로 보험에서 시작됩니다. 기본적인 대인, 대물, 자손보험은 다 들어져 있지만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차보험이 전연령 렌터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자차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말이 안 나오는 보상 한도를 걸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젊은 청년들은 나 운전 잘하니까 괜찮겠지 하며 그냥 자차 없이 차를 빌리거나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책제도에 가입을 하는데요. 문제는 전연령 렌터카의 자차보험은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사보험이라는 거죠. 대부분 보상 한도가 200에서 500만원 정도로 낮은 금액을 책정해 놓는데 큰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이런 보험은 운전이 미숙한 이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사고를 낼지 교묘하게 파악을 해서 만들어낸 유사보험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이를 업체에 통보하면 보통 바가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이런 피해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연령 렌터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러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원데이 보험을 들고 타라 라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나마 이거라도 해놓으면 좀 낫긴 하지만 이것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일단 보상 금액이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대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가장 대중화된 원데이 보험 보상 한도를 살펴보면 타인 차량 복구를 렌터카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사실 사고가 조금만 크게 나더라도 1,0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오는 건 부지기수잖아요. 거기에 더 주의해야 할 게 벽이나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는 보상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연령 렌터카의 사고 유형을 보면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독 사고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해당 글쓴이는 나이가 25살이지만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라서 전연령 렌터카를 빌렸고요,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상대 차를 받게 된 상황인데 대인 대물은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 잘 처리를 했지만 자차가 문제였습니다. 자차 보험이 안 들어있어서 차값을 배상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부른 금액은 무려 1,600만원이었습니다. 중고 시세 1,100만원 정도 하는 액센트였는데 말이죠. 렌터카 회사의 입장은 고쳐서 되팔아도 얼마 안 나온다라며 1,600만원의 견적을 통보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불만과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지만 결국엔 쓴소리만 들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를 보면요, 전연령 렌터카 YF 소나타를 빌리고 뒷범퍼 쪽 살짝 기스가 났는데 뒷범퍼 올도색을 해야 하고 대차비를 포함하여 무려 77만원을 부른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이분은 그나마 원데이 보험도 들었으나 다른 차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보험 처리를 전혀 받지 못했죠. 이래서 전연령 렌터카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전연령에서 K5를 렌트했는데 아침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에 박은 상황이네요. 아이고, 이거는 단독사고죠? 뭐 그러면 방법이 없죠. 차량 사진을 보니까 상태는 심각하고요. 글쓴이는 대학 가고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도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뻔했죠. 부모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인데 아들은 전연령 빌려서 사고치고 에요, 정신 좀 차리지, 생돈 나가네, 1년 휴학각, 몸 안 다쳤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좀 비싼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해라, 잊을만 하면 전연령 렌터카, 군대 가야겠네, 전연령을 하다니 대단한 자신감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대부분 비슷하죠. 제가 면허를 딴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전연령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차를 긁었습니다. 이거 예상 견적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보면 답이 나오죠. 전연령 렌터카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차가 필요하다면 부모님 차를 빌려서 보험을 들고 타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고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전연령 렌터카는 피하셔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인생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워낙 피해 사례들이 많다 보니 저희도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현영 렌터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20+였습니다.